오늘은 제가 김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데, 많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김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점들도 있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꺼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은 김포가 조정지역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김포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지역이 된다고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들 조정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사실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서 모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면 정부는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준 자체가 있기는 하나 그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정부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럴 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지역이 된다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정지역이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정지역 되면 대비할 게 뭐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세가 올라가게 되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문제 다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조정지역이 될 거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 되면 바로 양도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주택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주택이 있는 경우는 바로 올라가고 분양권인 경우에도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조정지역이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매매 계약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매도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또 대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대출 같은 경우도 서두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만약에 먼저 승인을 받아 놓게 되면은 나중에 조정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 자체는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두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대출에 문제가 없죠. 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내가 서두른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대출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대출은 받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금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대비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에 김포가 많이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풍선 효과 나오고 또 수도권 일대에 지금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데가 김포, 파주 밖에 없어요. 양평까지 치면 양평 정도 조정지역으로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 합리적인 생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김포에 대한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겠죠. 댓글 달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책임질 수 있냐.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겠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예상이 아니에요. 예상이 아니고요. 김포가 조정지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건 이게 바로 투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투자라는 건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건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라갈 거냐, 이게 대박 날 거냐, 이게 뭐 할 거냐 이렇게 점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투자라는 건 확률,
예. 확률 높은 거에 베팅하고 위험이 높아 보이는 거에 피하는 거.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조정지역이 될지 않을지 몰라요. 예, 정말로 계속 그렇게 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조정지역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정지역이 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훌륭하신 강사이기도 하고요. 마케터이시기도 하신 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CEO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가까운 미래는 부정적으로 보고 먼 미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적합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책 보면은 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늘 난 잘 된다, 난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절대로 이렇게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망합니다. 예.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렇게 돈과 관련된 거는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많이 여러분의 재산을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가올 많은 위험들에서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하나 사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 이분은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러니까, 수도권 일대에 대형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예. 대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샀는데, 예. 조금 층수가 낮은 거를 샀어요. 예. 샀는데, 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잘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좀 기분이 좀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자마자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잘 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잘했다라고 이렇게 선뜻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랬던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 평형이라는 게 썩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좀 저층이고 이런 걸 감안하면 조금 나중에 매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잘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위험성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팔아보시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좋은 자산 이런 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바로 그 지역이 또 조정지역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팔지 못하고 고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법인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법인 투자가 막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 투자를 막 부추기는 그런 강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 저한테 또 막 상담을 해요. 이게 법인으로 막 해서 지금 이렇게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법인으로 해도 되는 물건이 있고, 법인으로 하면은 좀 위험한 물건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구축의 갭 작은 아파트, 그것도 지방에 있는 구축의 갭 작은 아파트를 법인으로 사겠다. 이런 건 정말 위험해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제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법인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법인은 절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얘기? 정부가 못 건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법인이 막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그걸 못 건드려요? 나는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고 좀 알아봐 달라고 내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물론 법인에게 종부세 6%씩 때릴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법인으로 단타를 치면은 이득이 많이 남는다는 걸 알아도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뭐 너무나도 너도 나도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위험하다. 언제든지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더라도 그런 물건은 손대지 말고 실수요가 선호할 수 있는 것들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으로 그렇게 지방 구축 아파트를 사고 이런 분들은 지금 완전히 너무 고생을 하고 있죠. 뭐 절대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곧 내년 6월 달 되면은 뭡니까? 종부세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하루하루 초조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예상되면 설령 그 위험이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보자. 일단 피하는 길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포는 조정지역이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보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가까운 미래는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먼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안전한 길로 옮겨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 미래는 그렇지만 나는 계속 나의 자산은 늘어나고 나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이게 지식을 근거로 한 비관주의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엄청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한번 이렇게 붙잡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그저 그냥 알게 된 거라는 것이 매스컴에서 막 떠드는 거 여태까지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게 말이 되냐 뭐 다 이런 얘기뿐이에요. 그러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요. 부동산의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됐고 실제적으로 신규가 얼마나 늘었고 실제적으로 부동산을 아파트를 찾는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어디로 몰리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는 일체하지 않고 오직 그냥 매스컴에서 떠드는 얘기 또 유튜브에서 비관적인 얘기 하나 치면 쭉 연달아 오니까 그냥 그거 몇 개 보고 나서 그냥 이거 봐 진짜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이럴 거면은 차라리 긍정적인 게 낫습니다. 부동산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가까운 미래는 비관적으로 보고 먼 미래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그 다음은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동산은 다 긍정적으로 봐도 크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게 뭐보다 낫냐? 다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부동산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비관주의, 지식의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런 막연한 비관주의는 차라리 막연한 긍정주의보다 더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가까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지식을 근거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라리 모조리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수준 있는 투자자, 그래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위험은 다 피하고 점점 내 재산을 위험이 없는 곳에서 계속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